제목이 좀 더 되게 현실적이고 대학이 도시다, 뭐 도시가 대학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서 급격하게 진화하는 미지의 세상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플랫폼 회사로서 또는 각 개인으로 봤을 때 스마트 워커로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서 자이든 또는 타이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은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학의 중심이 되는 지역 거버넌스와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과 데이터 플랫폼 혁신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재밌게 좀 뭔가 풀어달라고 얘기하셔갖고 중간에 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을지 어떨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좀 요리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을 좀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든 세상에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뉴노멀의 시대라고 불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과 2개월 만에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모든 것이 다 컴퓨터와 연결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하고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다는 범용 연결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특징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는 이러한 기술과 연결성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저장, 이동,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도록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끔 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와 데이터 연결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실용적 가치가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투 엣지 인프라라는 것인데요. 분산 네트워크를 채택함으로써 지능형 엣지를 활용해서 고객하고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비스와 고객이 갈망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AI의 지능은 무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전환을 해주게끔 됩니다. 모든 곳에서 인텔리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경은 더 빠른 혁신과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 학습, 상호작용, 의료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기업은 고객 및 공급망 상호작용과 내부 운영의 디지털화를 3, 4년 정도 가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 시대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몇 년간 봐왔던 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고, 더불어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그리고 지역 전문성이 배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나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를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 완성되고 실질적인 스마트 시티와 지역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데이빗 뉴먼에 의해 제시된 데이터 경제화는 지역 기반 데이터 자체가 가치를 지녔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지역 재생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 창출과 산업 활성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4개의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주도하에서 대학교, 재단, 사기업 등 25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서 미국 전역 데이터를 수집 분리하면서 이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유관기관이 활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버클리 캠퍼스, 워싱턴 대학은 웨스트허브, 서부 13개주를 담당해서 정밀 의료, 천연 자원 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기술 등의 중점 분야 연구를 공동 관리 운영하고 있고,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챔페인 미드웨스트 허브 12개 주를 담당해서 식품, 에너지, 농업, 수자원 등의 중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세운 영국은 정보 공개법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의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그리고 건강 의료기관 등에서 생산하거나 주변 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학 중심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이터 프로슈머 관점에서, 데이터 프로슈머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그냥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한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슈머 관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면에서 장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네이버분하고 잠깐 이사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을 때, 저희가 건강 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할 경우에 사실은 환경적인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될 겁니다. 아마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환경에 따라서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기반의 어떤 데이터, 지역 기반의 환경에 의한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 정책으로 AI 허브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지역 특성 데이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인력이 또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이렇게 보시다 보면 대학은 작은 도시이자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고 또한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주변 상권 데이터와 학교에서 생성되는 IoT 센서 데이터 그 자체로도 저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해보시면은 그런 데이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도시의 핵심적인 목표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경제화해서 데이터 중심 대학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또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더 나아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용적 프로젝트 기반 교육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을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가 정신이 또한 배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은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협력사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빌려다 쓰고 적절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반 데이터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그곳에 있고 또 데이터가 학교에 있기 때문이죠.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타 지역 그리고 타 국가와도 차별화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종단형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대학이 도시다, 도시가 대학이다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구축의 시작은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역 시민 참여 없이 문제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 프로젝트는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지역 기반 대학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게 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실용적인 교육을 배워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재밌게 조금 더 요거를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해물라면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물라면을 뭔가 요리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니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수프를 갖고 라면을 끓였던 과정이에요. 사실은 어떤 재료라는 것들도 없고 아주 잘 만들어진 조리법을 갖고
사실 라면을 끓여왔었지만 저희가 현업에서 느끼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그 라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해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잡아와야 되고 캐와야 되고 이런 작업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물에 들어가는 오징어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우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잡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빨리 운송하는 애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하지 않게. 그게 5G 기술이자 6G 기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저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잡아온 재료들을 어떻게 해감도 해야 되고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작업,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사전 작업들이 많이 고려가 안 됐던 분들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큰 하나의 문제점들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 저희는 이제 이걸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인공지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되게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군데에서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조개든 뭐 새우든 보관하는 방식이 아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조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의가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 표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뭔가 이 통찰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데이터를 표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 능력이 되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디자인 능력이라는 부분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은 어떤 단편적인 제가 모습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 결국은 그런 어떤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지만 소위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어떤 공간조차도, 어떤 가상 공간이 왼쪽에 보시는 어떤 현실 공간하고 직결이 되면서 어떤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어떤 괴리감 없이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어떤 메타버스 공간이 만들어지고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학 중심 데이터 센터, 지역 중심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특성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거를 뭔가 조리하기에는 좋은 주방도 있어야 되고 또 기구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전체적으로는 그 문제를 정의하는 데부터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까지 있어서의 플랫폼,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디자인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그게 그냥 재료를 직접 가서 사오고 잡아오고 하는 거 과정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다 고민하신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게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사실은 해물 라면을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은 비빔밥을 만들든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해물 라면을 만들게 됐지만은 산속에서는 산채 비빔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재료가 다르다 뿐이지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은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양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EMR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은 혈압 데이터도 있고 여러 데이터들이 사실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산재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더 코어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프레임은 똑같다는 거죠. 저쪽 프레임이라는 거죠. 문제를 정의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면서 어떤 이 통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 똑같긴 해서, 그 흐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거를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또한 전문가 지식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인공지능을 잘하고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기술적 부분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긴 하고, 또한 이 전문가, 소위 전문가 지식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역 참여의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상황에서의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기반 시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생성 및 데이터 분석 교육 커리큘럼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요하고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 방법, AI 드론, 빌딩 에너지 시각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전국 대학교 학생들하고도 같이 교육도 진행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런 교육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치게 되면 지역 주민들, 또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 수거 프로젝트도 하고 빌딩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교육을 해줬더니 작업장 안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젝트를 또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대학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해남구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농작물 피해및 해충 감지를 위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드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갖고 완전히 서로 다른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디자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강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사실은 지역 기반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또 가치를 갖고 경제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지역 기반에 만들어진 데이터, 내 주변에서 만들어진 나만의 데이터들이 결국은 수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가치를 가질 때,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기업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